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로 과거에는 그래도 언론들이 제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줬어.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은 바뀐 게 없는데 플러스로 언론사들끼리 그냥 부하내동을 해서 이 정권을 빨다 못해 아주 똥구멍이 헐겠어. 나라가 망하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에이, 우리 후손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아부아첨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탄을 표현을 하고 하나씩 뉴스를 좀 짚어보겠는데, 일단 뭐 호르무즈 지금 뭐 기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뭐 플라스틱 대란 그러지만요, 여러분들 일부 지금 뭐 엔진 오일도 배달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쿠팡 시켜보면요 배송이 늦어져요. 그 이유는 뭔가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수천만 척의 전 세계에 물동량이 막혀 있어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유조선이 30척 이상이 지금 묶여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오래 걸려요. 뭐 한 달, 두 달? 근데도 이재명 정부는, 정치인들은 이거에는 상관이 전혀 개의치 않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지 범죄를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지랄을 떨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짓거리인가? 자, 이념을 떠나서 미국이 좋고 안 좋고 일본이 좋고 안 좋고 그거는 뭐 니네들 알 바 아닌데,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맨날 그래왔으니까. 근데 최소한 지금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죽게 생겼잖아. 전기가 끊기고 물을 못 먹고, 아니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아니라 경제 뭐 10대 이게 아니고 지금 쿠바 짱나게 생겼다니까요. 쿠바가 왜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해상을 봉쇄를 딱 해버리니까 전쟁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 전기가 끊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밀란이 나게 되는 것이고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 대한민국은 아니 원유가 없으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동량의 70% 이상이 호르무즈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럼 이란이라는 거를 두둔하는 대한민국 언론이나 이 좌파들은 아니 이란이 저지랄하는 거는 잘하는 거냐? 누가 보더라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악의 축인 국가들이잖아. 최소한 북한, 이란, 중국 그런 것들을 비호하면은 도대체 뭐야? 그래 좋아. 비호하는 거 좋고 미국을 반미하는 것도 좋아. 이념적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재명이나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지금 2년 전쟁할 때냐고. 지금 좌구우구 다 죽게 생겼는데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먼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살고 봐야 뭘 이념 좌파고 우파고 따지는 거지. 참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 그럼 미국 타면 뭐 할 거냐? 아니 누구 탓하면 뭐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아유, KDQWGSHT님, 네, 파이팅.
조이숙 님도,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오랜만하고 시원한 빵시기 님이 좋아요. 사실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로나카님. 좀 오늘은 대화하면서 하겠는데,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지만, 또 제가 한 7, 8년을 방송을 해서 느낀 점인데, 이게요, 우파끼리도 갈리잖아요. 이게 뭘 원초적인 잘못은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놓은 그 결과라고 보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송을 보고 구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짧게 보시는 분도 있고 7, 8년 계속 보신 분도 있고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수 우파로서 방송을 하는데 잘못된 점을 좌파를 까면 기본은 가잖아. 근데 우리 우파 내에서도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면 거기서 갈라지는 개파라고 해야 되나? 개파를 지지하는 이 우리 우파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떠난다라는 거지. 보따리 장수 마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회복 좀 시켜주세요. 근데 명예를 실추시킨 인간들이 있잖아. 그렇죠? 좌파는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비판을 해. 그걸 바로 잡아야지만 명예훼손이 명예회복이 되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실추시켰던 놈을 잡아 넣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조작을 했던 한동훈이라는 놈을 까. 물론 비율적으로 우리 우파 진영에서 한동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빵시기를 좋아서 구독하고 보다가 한동훈이를 까잖아요? 그러면 나를 뭐라 그래? 이 말이야 방구야. 그분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지지합니까? 네, 명예 회복 좀 시켜주세요. 탄핵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작으로 감옥 보내고 탄핵시킨 보수를 작살낸 한동훈이를 까면은 왜 한동훈 까냐 그래?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방송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죽하면 저한테 좀 고정간첩이니, 위장우파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지. 내가 뭐, 우파라고 해서 또 고정, 무슨 간첩? 뭐, 아니, 좋아. 그런 말 하는 거 좋아. 내가 무슨 명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SK처럼 막 저렇게 앞뒤 따지지도 않고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거에 우리도 미국에다가 수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SK도. 그러면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오늘 게시판에 글 올려드릴게요. 예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나한테 연락이 온 게 있어요. 이 방송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거 좀 수정해달라.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SK는 안 그래. 그냥 고소를 해버려, 나를. 그 판사 놓으면 또 500을 떼요, 벌금을. 그것도 재판에 나오래. 공식판에. 내일 오전 11시에 나가거든요. 여기 성남 지원, 그러니까 수원 지방법원에 성남 지원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전 11시에 가는데, 좋다 이거야. 내가 언론 거를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쵸? 뭔가, 본질이 있고 그걸 갖다 인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들이 다? 모든 유튜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이 있다. 내가 명예훼손을 뭘 했지? 내가 욕을 했습니까? 그 방송엔 이 새끼 저 새끼도 안 했어요. 팩트만 얘기한 거야. 또 인용 보도를 한 거야. 근데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가만히 있고 나를 고소해요. 고발도 아니 직접 고소를 해요. 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야?
내가 그 민경욱 의원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거 하나는 전직 의원으로서 내가 인정할 만한 게 나는 일반 국민이잖아. 1인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고 그러면 본인에게 불리한 뭐 본인 주장이지만 민경욱 의원이 나한테 연락 와서 이거 좀 왜곡될 것 같으니까 삭제 좀 했으면 좋겠다. 괜찮잖아. 멋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지 원래. 내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검토해보고 삭제하든지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보내는 줄 알아요? 답변을? 검토를 해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봤겠죠? 이거는 왜곡된 게 없습니다. 못 줍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민경욱 의원이 나 고소했습니까? 안 해요. 근데 SK는 틀리다. 돈으로 죽인다.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시기를 많이 서포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방에서 이런 이 반동 분자들하고 싸울 수 있다. 제가 불알 두 쪽에 뭘 믿고 싸웁니까? 내 재산은 문재인 때 벌써 다 날렸고, 에? 예. 우파들이 두 대통령을, 그러니까 우파들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한동훈이가 보낸 거죠.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조국과 다 공모가 된 거죠. 팔 걷고 행동대장으로 직접 실무적인 조작을 한 놈이 한동훈이에요. 예. 물론 그 쪼무레기들 뭐 김영철부터 강배신 또 판사들도 다 엮여 있고 뭐 정치권도 엮여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까는 거지 내가 저놈이 잘 되던 못 나던 내가 왜 걔한테 시비를 걸 이유가 뭐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수를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 전 정부까지 두 정권을 알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이재명을 살려주고 지가 총선을 말아쳐먹으면서 꼽은 20명을 데리고 다 자익들이잖아. 자익 아닌 새끼들이 어딨어. 우재준 같은 특별공천조 갖고 지금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고 있고 진흙탕물을 만들고 있고 손잡고 국회에 불법으로 뺏지도 않는 놈이 본회의에 기어들어가고 그 지랄하는 거 그건 잘된 거냐? 응? 언제부터 한동훈이가 보수였어? 법무장관 할 때 이재명 범죄자라고 그러고 그냥 살려둔 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보수를 짓밟았잖아. 법무장관 할 때 문재인 찬양 화양연화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검사 생활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박근혜 때려잡고 보수 때려잡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화양연화였다. 그런 놈을 지지하는 것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뭘 봐서 보수야? 좌파였다 뭐 전향을 했어? 아니면 보수의 법무장관 하면서 보수 인척이라도 했습니까? 대려 보수를 지리멸렬하게 그냥 작살을 시키고 지금도 보수를 작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하고 부안해동에서. 저런 놈을 지지하는 이 쓰레기들을 보러 내 쓰레기라 그러지 지금은. 그게 보수야? 차라리 그럼 쓰레기 빼줄게. 좌익들이라 그럴게. 어디 가서 나는 보수다 이런 말 하지 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왜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산을 왜 날렸겠어요? 문재인 때부터. 세월호, 5.18,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파리바게뜨 빵을 팔아야 되니까 번 돈으로 다 벌금 물고 뭐야 이번엔 500? 내가 유시민이냐? 예, 그렇죠. 유영화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옆에서 지킨다 그 개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네가 박 대통령 옆에서 충신으로 보좌하는 놈이라면 나 같은 놈이나 이 우파 박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싸워야 되는 놈이 유영화 아닙니까? 한동훈은 원래 조작범이고 그 조작을 은폐해주는 놈이 유영화라고. 그런 놈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냐고. 응? 내가 폭로했을 때는 본질 물타기 하려고 말이야 별 삽소리를 다 하다가 원래 이게 죄진 놈들이 말이 많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가 와갖고 편지를 네가 한번 읽어보고 알아서 해라. 그럼 박 대통령이 미친 사람인 거지. 아니면 네 놈이 거짓말을 쳤거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로 유해를 가하는 놈 아닙니까? 옆에서. 어? 최측근이 보낸 편지를 폐기시켜서 내가 그걸 폭로를 한 건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문자도 내가 있잖아. 2023년인가? 그때니까 배지 달기 한참 전이에요. 그때 녹취록을 내가 이제 공개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만약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유영아는 경선에 지금 붙은 것만 해도 본인 정치 생활하는데 정치 활동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돼요.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뭐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대구시장 나간다면 배지를 떨궈야 되잖아요. 배지를 내려놔야 돼. 유영하는 놈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주진우라는 그 친한 게 내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긴 해요. 양날의 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잘하는 건 잘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련의 그 상황들 다 설명해 드렸죠. 지금 이 박형준이가 이 내각제 화신인 박형준이가 뭐 대가리 깎고 막 난리를 치던데 어저께 무슨 토론을 했다 그래요. 시간 나면 내일 재판 끝나고 볼 건데 박형준이가 나갈 가능성이 나는 100%다. 주진우도 원래 컷오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대구시장 할 마음이 확고했다. 배지 떨구고 그냥 대구시장, 대구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부산시장 하려고 했다. 이게 자신 있다 그러면 했어야죠. 근데 그걸 마다했다라는 건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경선에 나올 가능성이 100%고 배지 안 떨구고 경선에서 유영아처럼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도가 잡힌 게 유영아나 주진우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주진우는 그 지역구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경선에서 막 치열하게 자기 몸집만 정치적으로 키운 다음에 경선은 부산시장 후보는 내각제 화신인 박형준이 될 확률이 난 100%라고 봅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컷오프 되면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주진우가 배지를 보존하면서 정치적인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유영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국민의힘당에서 나온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주호영은 무슨 윤호개인 때문에 잘랐다 그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중도 확장력이 없다? 김부겸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김부겸이 나오면 이진숙이가 떨어진다? 김부겸이 안 나오면 이진숙이 된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 확장력 때문에 떨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영아는 중도 확장력이 있어서 경선에 붙여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호영을 커트시킨 이후에 후보풍을 갖다가 저딴 식으로 무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재명이던 이 국민의힘당도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개돼지로 봤으면 어떻게 해든지 빗자루를 꼽아놔도 찍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좀 이해해 갈게요. 예. 아유, 화목금님 어서오세요. 코스모스님,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뭐야. 빵식이 화이팅 해서 5,000원을 우리은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소연님이 10,000원을,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방송에 보태던, 뭐 재판, 뭐 벌금에 보태던, 뭐 애국 활동하는데 필요한데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장이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분이 질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유 없는 컷오프, 그리고 이분이 압도적인 1위를 했잖아. 예, 지지율이. 그런 상태에서 컷오프를 시켰고
후속으로 컷오프 시킨 이유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영아,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인데 그나마 홍석준이나 추경호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한동훈과 주호영이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당? 복당?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이진숙 이 전 방통위원장이 한간에는 컷오프 이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당이 원하면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요. 내가 요 말 했을 때 지지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할까. 요거를 캠프에서 다 돌려본다고. 근데 이진숙이가 만약에 보궐선거로 뭐 당이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짬짬이가 돼버리니까 여론을 무시 못하고 대구시장을 나간다고 지금 내 갈 길 갈란다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나는 이 지금 대구 삼성 라이온즈 아닙니까? 대구니까. 부산이면 롯데 유니폼 입고 나왔겠죠. 근데 또 이게 또 롯데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붙었네. 삼성하고 롯데하고. 유니폼을 입고 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는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과 주호영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1, 2위잖아요. 여론조사 1, 2위 후보를 컷오프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 응? 근데 아직까지 면담 신청도 했는데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난 이게 중요한 거야.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 왜냐면 나는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지한 적도 없고요. 누구를 지지하고 싶지만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자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다루고 있는 건데 컷오프 이후에 국민의힘당 입장인가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부겸이 나올 걸 100% 알았다. 그래서 중도 확장력이 없는 이진숙을 컷오프를 시켰다.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지금 바로 즉석으로 쳐볼게요. 김부겸, 이진숙 치잖아요? 지지율 치면 제일 근접한 게 어디는 뭐 이기는 걸로도 나오고, 이건 옛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악의적인 그 언론 플레이나 이 국민의힘당의 이해할 수 없는 컷오프 이후에 득달같이 언론사들이 이 이진숙과 김부겸과 뭐 추경호, 주호영 뭐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근접하게 김부겸하고 접전을 벌이는 사람이 이진숙이라고. 나머진 막 더블 스코어, 3 스코어 난다고 잽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국민의힘당이 그런 논리라면 김부겸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진숙을 원하고 있잖아. 예? 이진숙 안 하면 김부겸 뽑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실축이든 뭐든 그딴 논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물론 자르기 전에는 이진숙이나 주호영한테 이래서 공천을 갖다가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경선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없이 자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고 막 후폭풍이 막 거세게 몰아치니까 며칠 있다가 내놓은
논평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서정욱 변호사 본인 주관적인 입장인지 국민의힘당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국민의힘당 입장이에요. 함부로 뭐 서정욱 변호사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당의 논리로 봤을 때는 가장 김부겸하고 상대가 되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진숙을 다시 원복을 시켜야지. 경선에 참여를 시켜야지.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게 국민의힘당이 이진숙을 컷오프 시킨 이유가 그거라면 다시 경선에 붙여야지. 김부겸의 대항마가 이진숙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 떨거지들 갖다 붙이던가. 그게 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필승 전략 아닌가? 그러면 중도가 그렇게 걱정되는 인간들이 유효와 따위를 갖다가 경선에 붙이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진숙이나 주호용을 자른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데 내가 비판을 뭐 하려고 하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내가 비판을 하는 거지. 코스모스님, 아이고, 시원한 한방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이거 봐. 지금 이 주호영은 신이계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칭 이자는 지금 뭐 대구에 자기가 유권자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구닥다리 얘기인 것 같고 현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로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진숙이잖아. 근데 어쨌든 단일화는 번복, 컷오프엔 불복, 단일화는 번복. 이게 말이 자꾸 바뀌잖아. 내가 한동훈하고 손잡을 확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부정을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주호영이가 한동훈하고 손잡을 의사를 얘기를 했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판사 출신이고, 이재명도, 한동훈도 검사 출신인데, 내가 맨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동훈은 그간 여지까지 뭐, 북콘서트라든지, 여기저기 사람들 우르르고 모르다 사전 선거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지가 마이크 잡고 막 연설까지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록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세고랑 차야 될 놈하고 뭘 손을 잡는다는 거지? 뭔 무소속.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장동혁 그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야 우리 당은 왜 이렇게 대표 중심 내 중심으로 못 뭉치냐 응? 이 말을 하기 전에 왜 못 뭉치겠어? 리서치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열에 8, 9명은 한동훈, 유영아 이런 애들 싫어해. 이준석 싫어해. 근데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뭐 장동혁만 까는 게 아니라 지도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당신들을 지지해야 할 보수우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고 있잖아. 이진숙을 지지하는데 이진숙은 이유 없이 컷오프 시켜버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싫어하는 유영아는 경선에 붙이고 싫어하는 이준석을 자꾸 끌어들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중심으로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는 거지. 당신이 단식투쟁하고 필리버스터 했을 때 국민들이 뭉치잖아. 진심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장동혁 본인이 어떤 행태를 펼쳤는지 본인이 한번 거울을 보고 되려 물어봐봐. 응?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은 뭐 일부 유튜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고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당신 지도부들이 하는 짓을 보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았는데 하잖아 자꾸. 근데 어떻게 뭉칠 수 있어? 4분의 1 찢어질 수밖에 없지. 주호영 좋아하는 사람 주호영, 이진숙 좋아하는 사람 이진숙, 추경호 좋아하는 추경호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걸 누가 찢어놓고 있냐고. 국민의힘당 지도부 당신들이 찢어놓고 있는 거야. 왜? 답은 하나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한동훈 같은, 유영아 같은, 이병준 기자가 전화 왔네. 내가 얘기할 게 좀 있어갖고, 근데 방송 중이니까 이따 하고. 만약에 이병준 기자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떳떳하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조작으로 탄핵을 시키고 증거들이 과학적이든 또 필적 감정이든 모든 증거들이 있잖아. 근데 오동훈이라는 공수처에서 그걸 틀어주고 한동훈 닦아내다 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런 입장을 팩트를 틀어주고도 그러고 있지. 좌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영아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하고 절연을 못하고 질질 매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당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고 뭉치지 못하는 거거든.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다 같은 공범이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보수우파 국민들의 염원을 단 1도 반영하지 않고 니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보수우파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거리들만 하는 거야. 이제 이준석 영입하고 한동훈 못 치고 한동훈계 애들이 한마디만 하면 걔네들 말만 듣지 보수우파 국민들의 민심은 1도 반영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바라는 것만 있으면 어떡하냐. 뭘 해놓고 바라야지. 난 주진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싸워요. 예? 이 주진우가 검사 출신이고 나보다 나이도 어려. 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상당히 똑똑하고 전투력 있고 논리 있게 전달도 잘해. 다 좋은데 또 친한계였다 하더라도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 시대의 흐름에 맡기게 바뀔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당원 게시판 때 지금 우재준처럼 얼마나 한동훈을 비호했던 사람이 주진우입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진우를 깠습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의 이 무슨 위원장이야. 법무 무슨 위원장이야.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 한동훈 내쳐낼 때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이 주진우가 앞장서서 한동훈을 비호해주고 막아주느냐. 그래서 내가 주진우 엄청 깠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제명된 다음에, 제명인지 부산 출당인지 된 다음에 주진우가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잘 근접하게 논리 있게 투쟁하는 거 보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거든. 잘 싸우긴 잘 싸우는데 이 한동훈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진우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난 이거 몰랐어요. 주진우가 친박인지. 저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할 때 탄핵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왔었다. 박 대통령님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저는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까지 박근혜 대통령 버렸을 때 나 혼자 7년을 싸울 때 주진우 의원은 뭐 했지? 나한테 연락 한 번 왔나? 뭘 했죠? 응? 난 전 재산 다 빨리면서 탄핵의 주범을 비판할 때, 한동훈을 비판할 때 주진우는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왔을까? 박 대통령을 진심으로 원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보수의 원로부터 인사들이 다 나하고 연결되고 지금까지 친문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 얘기 요 두 문장만 보더라도 주진우는 완전 친박에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돼도 탄핵 무효의 전사네. 나는 왜 모를까? 문재인 정부가 보수 인사들을 수사로 탄압할 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야. 한동훈이가 조작으로 수사로 탄압한 게 다 감옥에 보냈지.
수천 명을 보수 인사를 소환해서 한동훈이라는 놈이 200여 명을 감옥에 보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별건 수사로 재수감시키고 그게 한동훈이야. 그걸 왜 두리뭉실하게 문재인이라 그래? 그러면 좋다. 주진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친박인지 몰랐는데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잘못됐죠? 예? 주진우 의원님 뭐가 잘못됐죠?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이라는 놈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탄핵됐고 보수가 이렇게 작살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뽑으면 문재인 조국까지 다 나오지. 민정수석이었는데 이거를 무리뭉퉁하게 문재인 정부로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문재인이가 수사했어? 문재인이가 지령 내려서 한동훈이가 보수를 박 대통령을 작살낸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튼 저는 정면으로 권력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리를 파헤치다 쫓겨났습니다. 뭐 투쟁은 했으니까 박수 쳐줄 건 쳐주는 건데 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선봉해서 비리를 파헤치고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적 없고 단 한순간도 의리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그래, 다음에 하자고 하면 이미 늦지. 그죠? 그러면 주진우 의원 지금 보수가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또 사분열되고 정권을 두 번이나 뺏기고 있을까요?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저와 손을 잡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한동훈을 갖다가 한동훈의 잘못을 공론화시키려는 이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두 문장만 봐도 친박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잖아. 의리를 지킨다며.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나랑 손잡아야지. 네? 그리고 한동훈을 또 유영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제거라기보다는 잘못된 거를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시키는데 이바지를 해야지. 본인이 친박이고 안 그러면 박근혜 판이지 또. 예? 제 말 틀립니까?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2번 누르시고 맞았으면 1번 눌러보시라고. 주진우 의원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잘 싸우는 건 잘 싸우는 거지만 뭐가 하나 걸려있다? 한동훈이라는 놈이 걸려있다. 본질을 잘 알고 있네. 친박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며. 그러면 잘못된 본질이 뭡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이 조작 수사와 또 조작에 대한 걸 은폐하려는 유영아라는 놈이 지금 보수의 눈과 귀를 가라막고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라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 주진우 당신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주진우도 젊은 사람들이잖아.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인물이 없어요. 좌우가. 그러니까 좌우에 특히 저기 김경수부터 다 전재수부터 싹 다 이 범죄자들이 재탕 삼탕에 처먹는 거 아닙니까? 인물이 없어. 인재풀이 없는 거야. 범죄자들만 계속 꼽아. 이때 주진우나 이진숙이가 잘못된 부분을 솎아내버리라고. 우리가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선원이 메모조작 다 나왔잖아. 당신 검사 출신이잖아. 공론화시켜서 한번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보라고. 이재명 무너뜨리고 내각제 맞고 그게 중도 확장이야. 내각제 다 싫어하잖아. 일단 집도끼는 박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조작 탄핵에 대해서 편하게 공론화를 시켜. 다 있잖아. 알잖아. 없으면 내가 자료 줄게. 박선원이고 한동훈이고 유영하고. 그래서 우리 우파를 딱 진영을 확고히 집도끼를 잡아놓고 그리고 내각제 공작이잖아. 뻔하잖아.
그러면 중도고 뭐고 좌파표까지 다 갖고 올 수 있어. 그래서 한동훈을 버릴 줄 알고 투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다. 아니면 내각제 공범, 한동훈 공범, 탄핵 주범들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거다. 그거 못하면. 그리고 이번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때부터 처음 알았어요. 선임 행정관이었는지. 이렇게 했다면 목숨 걸고 싸웠다며.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폐악질을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못하면 완전 한동훈의 따까리로서 박근혜 파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동혁 대표나 주진우 비판하고 잘하고 이걸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 본질을 모르면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사이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보수는 끝장이 나는 거라고. 한번 우리가 이 토양을 갈아엎는 시간, 썩은 땅에다는 뭐를 심어도 먹을 수 없는 곡식이 자라지만 배고프다고 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좀 배고프고 배가 고프고 그래도 이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심어야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리노베이션이나 재건이라고 할 수 있지. 말로만 무슨 클린 선거, 흑색 선전이 어쩌고 젊은 정치가 어쩌고 개혁이다 혁명이다 이딴 개소리는 주둥이는 누가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어.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진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못 가요. 아무도. 좌파도 못 건들고 보수 쪽에서도 못 건드려. 이러니 무슨 발전이 있냐고. 다 사기꾼들이. 아니 지금 피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우리가 얘기하면 뭐하냐고.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 대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놈들, 저런 놈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가 무너지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방치하고 그거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예, 코스모스님부터 진님, 이성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목금님, MT님, 코스모스, 조희숙님, 주진철님, 일본말, 예. 저도 그래요. 이진숙 대구시장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의견대로 가면 돼요. 주호영 찍고 싶으면 찍고 지지하고. 근데 압도적으로 이진숙이가 높잖아. 그러면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경호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게 어떻겠느냐. 이진숙하고. 왜냐면 추경호가 경제통이잖아. 대구의 본질이 뭡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일단 경제 발전이잖아. 대구는.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투쟁력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실을 제대로 다지려면, 대구를 살리려면 추경호 같은 경제통이 옆에 들러붙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대구 쪽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추경호 의원부터 해갖고 다 친박하게 가깝잖아. 주호영은 저 친이고, 그러니까 상극이잖아요. 박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추경호하고 이진숙하고 같이 이렇게 잘 하면, 또 그리고 홍석준? 이 사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 큰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나는 내 머릿속에는 한동훈, 유영아, 이런 것들 먼저 제거해야지만, 이 우파가 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앞을 딱 갈아막고 있는 주범들, 범죄자들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어요. 아, 추경호 싫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뭐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인재풀이 요만큼 딱 6명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유여화? 윤재욱? 이재만? 최은석? 홍석준 뭔데 이거? 일단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뭐 이진숙, 주호영, 추경호잖아. 그러면 지금 한동훈하고 손잡는다 그러지, 주호영은. 그럼 남는 건 추경호하고 뭐 이진숙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산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만큼 남았다. 제거 대상자들보다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훈님. 자, 이제 이재명으로 넘어가서 이재명이가 뭐지? 이번에 뭐지 이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가가지고 천안함 유족들에게 아주 면전에다가 가래침을 뱉은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참 사기나 칠 줄 알지 이 언변에 문제가 있어요. 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난 솔직히 이재명이가 뭐 F21부터 해가지고 이런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일단 격이 떨어지잖아요. 똥빵이다. 이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고 범죄자잖아. 왜 이런 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데 참석하냐고. 이 여자도 범죄자잖아. 내가 없는 말 지어야 합니까? 자, 이재명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에 좀 사과를 받아달라. 이런 요구에 이재명이가 사과한다고 사과하겠냐? 이 지랄 했다라는 거야.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너네 맨날 허공에다 헛발질하는 거, 문재인도 지금 맨날 북한에다 무슨 대화해야 된다 그러고, 이재명 너도 그렇고 앉아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러고 자빠졌지. 김미석이나 총리 새끼, 나라는 지금 뭐 301조를 두드려 맞느니 관세를 두드려 맞느니 228조를 때려 맞느니 이러고 있는데 허구한 날 쓸데없이 국민 세금 작살내면서 미국 가가지고 뭐 북한 얘기하고 자빠졌고 뭐 하는 거야? 북한은 아예 니네 신경도 안 쓰잖아. 김정은급도 안 돼요. 그 동생 해골바가지 김여정이라는 애가 나왔고 쓰레기라 그러잖아 너한테 임마. 쓰레기하고 무슨 대화를 해 임마.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유가족들이 대통령님 북한에 사과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북한에 저렇게 나오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게 대통령에서 아가리에서 나와야 될 말 아니에요? 사과를 한다고 북한이 하겠어요?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게 유가족들도 면전에서 가르침을 맺은 거지 이 새끼가. 이런 놈이 나 참. 내가 집 한다고 팔 줄 알았냐? 너 이 새끼야 그걸로도 갈 준비해. 완전 사기잖아. 그 분당집도. 나경원도 이렇게 비판하고. 나경원도 마찬가지야. 싸우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갖다가 좀 뒤바꿔. 이렇게 뭐 하나만 하고 우리 이런 건 우리가 까도 돼. 한동훈이나 좀 까라고. 자, 이거 보세요.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는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나라를 공산화로 쑤셔 넣어주겠다라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죠. 왜? 평화가 왔는데 왜 주한미군이 여기 있냐. 남북 간에 우리가 평화가 왔는데. 그래서 평화협정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얼마나 지금 엮여 있습니까? 근데 이놈이 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복.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예? 회수. 근데 이거를 말을 싹 바꾸잖아. 회복이라는 말로 바꿔갖고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는데 이건 미국에게 거의 뭐 도발이죠. 도발. 이것 또한 평화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거를 갖다가 통치할, 전시 작전권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미군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도 없고, 예? 그렇게 미국에 하지도 않죠. 전 세계 미군이 주둔이 돼 있지만 어느 국가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뺀다라는 거지. 야, 가져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공산화 되는 거 플러스 대한민국은요, 일단 100% 북한으로 그냥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도 빠지지만 그냥 싹 빠져나갑니다. 누가 투자해? 미군 때문에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경제 그냥 폭망해. 나라 그냥 북한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지금도 문재인이라는 놈이 미국 날아가고 김민석이라는 놈이 북한을 동경하는 빨갱이들은 평화 타령하고 있잖아. 평화 선언을 유도를 하는 거지 자꾸. 그래서 평화를 만약에 평화 협정을 해준다? 그러면 남북 간의 평화가 왔는데 주한미군 왜 필요하냐? 나가라. 이지랄 할 거고. 전시작전권 갖고 온다?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미국이 야 가져가. 그럼 뭐야? 미군이 한국 이 일병 똥빵이 출신 이런 놈 지휘를 받으면서 밑에 있겠습니까? 나가지. 그러면 나라 끝나는 거지. 이 나라 망하는 짓거리만 하는 거지. 이재명과 좌파들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 중국 때리려고 하는 301조. 자, 이거 얼마나 모순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 의원들이라고 해봐 좌파예요. 이현주의, 조경태 다 좌파잖아. 301조 조사에 한국 기업들이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따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미국은 바보입니까? 예? 바보냐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에 끌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끌려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 힘이 없잖아. 안보부터 해서 경제부터.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트럼프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라고 치세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김미석부터 해갖고 이인영까지 기어나가지고 국회의원 뭐 100명 가까이 미국 규탄하고 트럼프 규탄하잖아. 반미 막 선동하고 자빠졌고. 그런데 기업들이 301조 두들겨 맞을까봐 우려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따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돌아온다? 301조가 아니라 더 큰 것도 돌아올 수 있어요. 트럼프는 뭐 바보 쪼답니까? 미국이 쪼다야? 여지까지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이나 이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했던 짓거리들이 다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세이브가 돼 있는데 바라는 것만 이래 바래. 그래놓고 뒤에서는 쿠팡 때려잡고 반미운동 여기 민주당 애들 100명이 다 트럼프 까고 말이야. 규탄하고 전쟁광처럼 막 몰아붙이고 이지랄하면서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요구를 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들어줘요? 아니 냉정하게 들어주겠냐고 이런 놈들이 앞에서는 막 개욕을 하면서 지 필요할 때만 야 이거 좀 해줘 이지랄하래. 봐봐.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 가면은 미국 욕하면서 사기치고 미국 트럼프 앞에서는 시진핑 욕하다 사기치다 걸리고 이란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기 바쁜 거야. 얼마 전에 이란 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연하고 뭐 전화통화했다 그래서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통과해 주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바뀌었어. 호르무즈 선박 한국 통과 못한다. 왜 그러겠어? 이재명이 줏대 없이 여기서 저말 저기서 저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자 봐봐. 뭐 여러 가지 얘기있죠. LG라든지 뭐 등등 미국 기업과 이렇게 유착돼 있는 그걸 핑계 대고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진퇴양난이잖아. 미국은 파병해라. 그리고 이란은 파병하는 국가들 다 죽인다. 한국도 용납 못한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쪽에 서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재명이는 외교를 할 줄 압니까? 사기만 칠 줄 아는데 사기 치는 것도 이제 동 났잖아. 중국에도 다 걸리고 미국에게도 걸리고 이란한테 어떻게 사기 칠 거야? 그냥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35개국인가? 국방부 장관인가 만나서 이제 무슨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참석을 했어. 응? 그러면 또 이제 군함 파견도 해야 될 것이고 다 거기 걸려들이 이란이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회사 미국과 유착돼 있는 뭐 이런 걸 핑계 대고 한국 선박 호르무즈에 통과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 봐. 뭐가 됐든지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어느 나라에도 협조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미국에게 사기쳐갖고 지금 걸려있는 상태. 중국에 또 쉬쉬 그러면 중국한테 아예 들러붙던가. 중국 가면 또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 만나면 또 시진핑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남 경기도 시장 시절 때 경기도지사 시절 때 이 시정 잡배식 사기를 이 글로벌 이 정상 간에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기를 치다 보니까 몇 개월 못 버티고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잖아. 그럼 이제 신뢰를 잃었어. 이 새끼 친중도 아니네? 시진핑이가 저 새끼 죽여. 미국. 이 새끼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근데 좀 봤는데 더한 놈이네? 야, 이 새끼 미 재무 베센트 장관. 이 새끼도 몇 달 전 작년에 그 대북 송금. 나 일기 때 이놈 돈 보낸 거 있잖아. 800만 달러. 그거 다 고발 접수됐잖아. 그러면 이제 베센트 장관이 네, 즉각해줬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러면 이 새끼 불러. 청문회 불러갖고 미국 특검법으로 그냥 관타나모에 집어넣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봐봐. 이번에 G7 장관 회의 가가지고 조연이 루비오 이 장관을 못 만났어. 회담을 못 했어. 접촉은 막 했는데 안 만나주지. 야, 보면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이 핑계를 무슨 체류 시간이 12시간 미만으로 짧아서 회담 성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회담 한두 시간만 하면 돼요. 예? 한미동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관세 협상 이거 합의 안 됩니다. 갖다 줄 돈도 없다라는 게 다 걸렸고 갖다 줘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끝나는 거고 외환위기 오더라도 IMF에서 돈 빌려주지도 않아요. 이재명한테. 갚을 능력도 없고 국제범죄자에 그 주변 참모들이나 제대로 된 놈입니까? 부동산 투기꾼에 다 반미에 누가 빌려줘. 미국 눈치 보고 누가 빌려주냐고. 상환 능력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무슨 체류 시간 따지고 자빠져서 안 만나주는 거야 임마. 조연 외교부터 만나봐야 뭐 요구하는 거 많고 하라는 건 하지도 않고 누가 만나주냐고. 만나봐야 피곤해. 안 만나. 이게 한미동맹이야? 안 만나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이런 놈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꼬라지가 나는 거다.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난 진짜 남사스러워서 웬만하면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 좀 지난 거지만 이재명이는 군 면제자입니다. 나도 얘만큼 휘었어요. 나 병장 제대 병장 제대했고요. 유격 레인저 조교까지 했어요. 나 얘만큼 휘었어요. 이제 팔 휘었다고 못 간 거 아니야? 그거 공장에서 다쳤다고? 하여튼 군 면제자. 그리고 요 군 면제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놨던 안규백이 개망신 당한 우리 한번 재미삼아 한번 봅시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축사. 일중 서. 신임 인간 장교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열중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를 주무셔. 날 지켜. 국민 피해 이재명. 사관학교 인권식에서 개망신을 당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지켜봐. 다음은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축사. 내를 주무셔. 일중 서. 신임 인간 장교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열중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막 군대 안 가다도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가면은 대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놈이 총성 하면은 하고 자기가 쉬어 해줘야 돼요. 부대 열중시어. 쉬어를 안 해주면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받들어 초하는 놈이 이러고 계속 있어야 돼. 이 새끼 아가리에서 말이 안 나오면 더워 죽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받들어 총하거나 경례를 하잖아? 총성 하면은 얘가 쉬어를 해줘야 된다고. 부대 열중시어. 그래야지 부대 열중시어 해갖고 열중시어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는 거거든? 이 새끼는 뭘 할지 모르잖아. 형사 그런데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그 대통령도 뭐 알았던 뭐든 하잖아. 부대 열중시어 해줘야 되잖아. 이 새끼는 몰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놓고 말하는 게 장병들을 보느냐고 열중시어를 잊어먹었대. 야, 쪽팔립니다. 쪽팔려. 또 똥빵이는 어떤가? 그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은 뭘로 합니까? 핵 미사일 대응은 준비도 안 됐는데 전자권 전환을 어떻게 하나요? 강선영 의원이 직격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30년대 중반에 가야 이루어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기 체계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삼축 체계 아까 제가 제시한 그 무기 체계가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은 뭘로 합니까? 핵 미사일 대응은 KMD로 하는 것이죠. 예. 그 KAMD가 삼축 KMD로 하는 거래. 미사일 방어 시스템 3축 체계 중에 두 번째 KM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사드로 못 막잖아. 1차 고고도에서 못 막으면 실패했을 때 그다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3축 단계가 있거든. 그 중간에 KMD가 있는 거야. 이제 얘는 KMD로 막으면 되죠. 삼축 체계 두 번째가 KAMD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삼축 체계 안에 세 가지가 킬체인 KMD, KMPR이고요. 그거가 완성되려면 30년대 중반이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는 건 30년 이전에 하겠다고 아까 유영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28년에도 가능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조건이가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자권 전환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또 하나 보세요. 왕또라이. 지금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도대체 왜 대답을 못 하나요? 강선영 의원이 직격하는데요.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는 이상 없이 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무기 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합니다. 그럼 사드가 지금 한반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한미군 자산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린 제한적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하십시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방공무기 체계가 북한의 제가 미사일을 말씀드리잖아요. 일부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략자산이 아니 국방부 장관 답변이 아니 미국하고 엄연히 대한민국은 시스템이나 이런 게 틀려요. 미국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한국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놈이 뭐 SNS 하는 것부터 해갖고 막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고 앉아있고 언론을 그냥 직격으로 그냥 거기다 링크 시켜갖고 막 때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마냥. 그냥 이재명을
그냥 대통령 말고 주석이라 그러라고. 이재명 주석이라고. 자, 보면은 이놈이 내가 벌써 이 안규백이라는 놈 국방부 장관 말 나왔을 때부터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시절에 이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은요, 무슨 국방 쪽에 정통하다고 이렇게 좌파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같이 기본적으로 아는 사드나 뭐 KAMD, 미사일 삼축 체계 이런 거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하는 거세요. 아까 그 KAMD도 그렇고 지금 사드 여러분 이 새끼는 기사도 안 봅니까? 다 나갔잖아 싹. 한 대도 안 하고 다 나갔어요. 나중에 껍데기만 들어온 거야. 포대가. 근데 그거 물어보는데 몇 대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문서답하잖아. 몇 대가 남았냐, 몇 대가 나갔냐 그거 물어보는데 강선호 의원은 아마 투스탄가 그래요. 그 특전사령관인가? 특전사 이런 쪽 그 특수부대 쪽 그 장군 출신이에요. 여성이지만 이놈 뭐라 그럽니까 안규백이? 무기 체계에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어요? 뭐 다 빠져나갔는데. 방공포 야 핵미사일 날라오면 쳐 맞아야 되는 거야. 들어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까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 그렇게 욕을 먹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국민도 뭐 좌파들이지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어요. 좌파 그 좌익들이 그 앞에 막아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우리 막아주려고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이게 각도가 북한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게 자기네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틀려면요 며칠이 걸려요. 이렇게 돼 있다고 북한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포대를 들어놓은 건데 들어올 때는 힘들어 나갈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재명이나 아유 잘됐다 속으로 다 빼.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이 사드가 몇 개 나간지도 모르고 응?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변화가 없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고 내가 그랬죠. 이놈이 주한미군 무기가 지하 벙커에 얼마큼이 어떤 무기가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놈일 거다. 근데 지금 말하면 주한미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기 뭘 골라 이 새끼야 모르지 이 새끼야. 너 같은 놈한테 정보를 주겠니? 주한미군에서 지하 벙커에 그러니까 전방에 그 미 이사단의 그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전 세계? 그게 대한민국에 있다고 지금 그냥 앞에 막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지하 벙커에 최첨단 주한미군 무기가 뭐가 얼마나 박혀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놈은.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이놈이 성대 철학가 출신이에요. 국방 쪽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문재인 때 국방위 위원으로 꼽아놨다고. 그때 이놈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한미일 공조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를 우리 언제 어디서 무슨 훈련한다? SNS에 올려갖고 중국 시진핑이도 보고 북한 김정은이도 보고 다 알려준 놈이 이놈이라고. 근데 이런 놈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는 놈. 똥빵이 안규백을 앉혀놓는 놈. 국방부 장관으로. 그 놈이 누구냐? 방위도 아니고. 그래도 안규백은 한 1년은 근무했네 그래도. 이재명은 군 면제자.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받들어 충성 그런데 뭐 해야 되지? 뭐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옆에서 부대 열중 쉬었다잖아. 안 그러면 얘네들 이재명이 아그래서 나오기 전에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받들어 쳐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계속 더워 죽겠는데 이런 놈이 이재명과 안규백이다. 그래놓고 미안합니다. 아가리나 쳐 닫고 있던가 뭐? 장병들 쳐다보느냐고 부대 열중셔서 까먹었다? 몰랐지 이 새끼야. 그만큼 주변의 참모들도 수준이 오합지졸의 쓰레기라는 거지. 모르면 가르쳐줘야지.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참모들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잖아.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다. 네가 알아서 해. 정권을 줘야 되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재명은
안보, 국방도 아무것도 몰라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근데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지. 경제도 모르는 새끼야. 사기나 칠 줄 아는 놈이 경제 둘 쑤시고 다니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제대로 된 참모를, 전문가를 쓰란 말이야.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라도 돼. 근데 이재명 주변의 참모들 보라고. 핵심 참모들. 다 이재명 범죄, 재판 변호했던 변호사 새끼들이 어디가 있고, 저기 있고, 저기 국정원? 이런 데 가 있고, 국감원에 가 있고. 이재명 수사한, 기소한 검사들을 갖다 이번에 국조위 특위를 만드는데, 거기 위원들이 누군 줄 알아요? 이재명 범죄 변호했던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되려 이제 기소했던 검사들을 죽이겠다고 저지르라.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랍니까? 아, 정말 더러워서.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국만 담배값이 싸다는 거야. 담배값이 지금 4,500원인가 봐요. 근데 10,000원, 옛날에도 이거 있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지방선거 끝나고 밥 100% 올릴걸요? 뭐 세수가 좋긴 뭘 좋아 이 새끼야. 돈이 있어야 세금이 거치지. 그러니까 추경 이빠이하고 돈 걷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술까지 부담금 검토. 야, 여자 생리대 공짜로 주잖아. 담배도 공짜로 주라니까? 남녀 차별하냐? 생리대는 네 맘대로 공짜로 주고, 담배는 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 삼가오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탈이 다름없는 담배값 인하해야 된다. 너 이지랄 떨었잖아. 성남시장 때 박 대통령 담배값 인상할 때 너 이지랄 했잖아. 근데 10,000원을 올린다고? 술값도 올려? 아, 정말 이런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거 보세요. 코스피. 잘 보라고, 이거. 다 주고 가고 하라고. 야, 맨날 요거만 보라고. 외국인은 2달째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저께 2월 달만 20조가 빠져나갔다 그랬죠. 이거 누가 맬 겁니까? 외국인 빠진 만큼 연기금, 기간, 여러분들 노후 자금으로 들어받고, 또 개인이 좀 투자하면은 기간이 좀 하고 있다가 개인도 빠진다. 그러면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들이 빠진 만큼 여러분 노후 자산인 연금으로 다 때려박고 이 숫자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이게 이재명이가 이 사기치기 전에 2,500포인트? 요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집 팔고 예금 털고 마이너 통장 내갖고 때려박으니까. 이재명이가 집 팔아서 주식한다 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 이재명 뭐 하고 있죠? 집 판 거 다 거의 구라죠. 예. 2월 27일 날 집 팔아서 주식할게요. 그렇게 코스피 선동지라는 대통령이라는 놈이 해놓고, 그 이틀 전인 2월 25일 날 지 사는 분당 토지거래 허가 이거를 비공개로 해놨잖아. 지금도 토지거래 팔 놈이면 벌써 진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아직도. 그럼 뭐야, 사기지. 국민들한테 집 팔아도 주식해. 내 거는 안 팔아. 판다 그래놓고 팔아도 주식한다고 선동해놓고 비공개로 분당만 묶어놓고, 거기도 내가 얘기했잖아. 전세를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 김혜경이가 그 취득신고를 언제 했어? 2018년에 했잖아. 10년이 안 돼서 팔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개구라를 친 놈이 이재명이라고. 이거 주식 이제 나중에 보세요. 다 장나.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미 살 때 외국인 팔았다. 내 말이 맞지. 개미 살 때 외국인 팔았다가 아니라 외국인 팔 때 개미나 연금이 메꿨다. 이게 맞지. 맞잖아, 내 말이. 외국인은 지금 2달째 하루도 안 빼놓고 팔아제끼고 나가고 있어. 판 만큼 개미 투자자가 메꾸던, 개미 투자가 못 메꾸면 국민연금으로 빠진 걸 그대로 메꾸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 국민들이 좀 있으면 다 죽을 판이고, 그리고 국민연금 나중에 터지면 장난 아닐 거예요. 얼마나 때려 쳐박았는지. 여러분한테 허락 받고 썼습니까? 저놈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12년 만에 최저.
삼성 떠나도 이제 뭐 노조부터 명분을 주기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 울고 싶은 이재용, 떠나고 싶은 이재용 떠나라고 등 떠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했잖아, 베트남 1억 인구도 버렸다. 1억 4,500 인구도 버리고 인도 14억 시장으로 갔는데 5천만 이까지 거? 야, 규제도 안 풀어주고 인도에서 핸드폰만 팔아도 삼성전자는 먹고 살 수 있어. 한국 못 버릴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가 집팔으라고 지랄 발광을 했던 놈이 지금 와갖고 매각 강요할 필요 없다, 이지래. 그러면 니네 참모들은 내비두고 국민들은 주택 하나 있으면 또 장동혁도 이번에 집 다 팔았다더만 노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게 해놓고 이 새끼야. 이제 와서 따주려고 자빠졌어. 국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국민들은 다 팔아갖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도 되고 니네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거야? 이 부동산 사기꾼 새끼들아. 오늘은 좀 길게 할게요. 아유, 주말이니까. 카리나보다 중고차인데 주행거리도 좀 차가 먼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직영 중고차들. 헤이카. 아, 이게 자꾸 뭐 영상들이 자꾸 음악이 나와서. 야, 화목곰, 이거 뭐야?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2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방위 출신이, 그러니까 방위라고 내가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방위도 뭐 군대를 못 갈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못 간 거겠죠. 이재명은 어쨌든 뭐 갔다 오지도 않았고, 군 통수권자라는 의미의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안규백이 똥빵이 나왔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저놈의 문재인 때 했던 행태, 그리고 군대에 이런 의식도 아까 보시지만 아무 의식도 없는 이 뭐 정통하다고 국방에 앉혀놨다? 철학가 출신이라고 성대. 아무 상관, 우리보다 더 몰라요. 완전히 저건 거의 빨갱이 같은 스타일이거든. 정보를 주는, 안보가 파괴되는,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전작권 갖고 오자 그러는 그런 놈이거든. 그런 놈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놨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똥빵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를 보라고,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문재인 때부터 국방에 있던 새끼가 술이나 처먹었지 이것도 모르니? 니짜이밍 하는 전응 사기 쇼지를 보면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은 이렇게 잠재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이 근원이라고. 이 암도, 암세포라는 건 다 잠재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게 딱 암이 발발하게 되는 거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감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고, 그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심어 넣어서 면역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백신을 갖다가 곰팡이 백신을 쓰는 놈들이 이놈이고,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국민들이 죽던지 말던지, 어느 놈이 뭘 해쳐먹고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범죄에 대한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는 한다 얘기지. 지금 기름이 없어갖고 작살나게 생겼는데 이념 따지고 반미하고 자빠졌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 앞으로 못 통과시켜준다잖아. 그렇다고 미국한테 여지까지 한미동맹을 똑바로 해갖고 뭐 미국한테 좀 협조를 구한다든지 바라는 것만 많아요. 맨날 앞에서 면죄 욕하고 사기나 치는 새끼들이. 산신령님이 아이고 제 이름을 내면서 노웅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신령님 도사십니까? 그렇죠. 김명식님 안 해야죠. 근데 작정을 한 거죠 이재명하고. 예. 전시작전권 이거 받아들여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말도 못해요. 말 더듬는 거 봐. 나보다 훨씬 말 못하지. 저는요, 백신 안 맞아요. 코로나 때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디 밥도 못 먹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나는 마스크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아들은 씌웠는데 외국 나갔을 때 그 네거티브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빠꾸 맞아갖고 이제 그 무증상 감염 우리 와이프 걸려갖고 한 열흘 붙잡혀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같이 셋이 자는데도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안 걸리던데. 저는 감기를 중학교 이후로 걸려본 적이 없어요. 마늘 많이 드세요. 삶은 익힌 마늘. 절대. 예. 나 대빵님 뻥식이 일당만이다? 이게 뭐죠? 아, 10,000명하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요? 제 그 전투력이?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애님이 일당만이다 그랬더니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일 제가 재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제 개인 방송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무효 때문에 명예 회복하려고 이 탄핵 주범들하고 싸우다가 제가 전 재산 빨리고 벌금 500만 원 맞은 거예요. 고소 들어와갖고 SK에. 내일 재판 오전 11시에 예.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예. 형사 10일 단독입니다. 법무주사 허태규. 내일 30일 월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내가 뭔데 맨날 이게 재판 받고 벌금 물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냐고. 내가 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거 한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6개월 만에 10만 돌파하고 그래서 과거에 보신 분들은 빵식 100만 안 됐냐 그런 거야. 아직까지 30몇만이니까. 아, 물론 이것도 대단한 수치지만 잘 안 올라요. 찔끔찔끔. 유튜브에 수익 다 끊기고 뭐야. 아, 정말. 누구처럼 이렇게 밑닦고 방송을 해야 되나?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예 없이 살아갖고 힘들게 살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나도 누구에 이렇게 세력에 들어가갖고 하게 되면 나도 뭐 힘들게 안 하겠죠. 지원도 받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네, 나 대빵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정선거 토론 이후에 전환기 씨가 이준석을 까는데 학력 위조가 아니냐. 이걸로 지금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막 까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놈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력 문제로 이제 옮겨 붙었다는 거야. 부정선거 이후에. 뭐냐면 전환길 뉴스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하버드 대학교 정식 졸업을 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 하버드 입학 제대로 한 거 맞냐? 졸업을 정식으로 한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이 전환길 뉴스에 출연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말을 했는데 이준석의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당시 하버드 합격자 평균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이 120명 가운데 거의 꼴등이네. 97등으로 거의 꼴등권이었다. 이걸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예일대 측이 졸업생이라고 확인해줬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포스티유라고 이 공인된 졸업장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쵸? 더군다나 이준석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근데 하버드 대학에는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가 프리 어프러블 그래갖고
미국의 그 FDA 거기에 있지도 않은 제도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가승인을 받았다. 응? 그래서 프리 어프로블 이지라라 이렇게 선동했듯이 있지도 않은 이 제도 자체가 없는 걸 그러다가 확인시켜 드렸잖아. FDA에서 강경화가 얘기한 그런 제도는 있지도 않다. 팩트를 얘기했는데도 국민들이 문재인 강경화를 찬양을 해요. 이 돌대가리들이. 국민을 속였는데도.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야,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니김이 미국의 FDA보다 상위 기관이냐? 내가 그렇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FDA보다 위에서 노는 상위 기관이구나. 있지도 않은 제도를 강경화만 만들고 뭐 프리 어프로블 이 지랄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준석이도 하버드 대학에 복수 전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컴퓨터과학과의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이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선거 때 이것을 내세운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뭐 허위 사실인 거지 이것도. 그래서 아포스티우 아까 말씀드렸던 아포스티우 공증을 받은 졸업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문서 제출을 청구할 듯.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야. 좀 확대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버드 유니버시티 해갖고 요게 이준석이가 제출한 거야. 요 빨간색 이거 이준석 해가지고. 근데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준석이가 복수 전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이준석이는 전공 표시가 돼 있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정상적인 졸업장에는 전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는 이 전공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포스티우 공증이 되지 않은 졸업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구라를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졸업장에 아포스티우 공증이 된 이 전공이 분명히 명시가 된 졸업장이다. 이게 정상적인 졸업장이라는 거. 하버드 대학교에. 이준석이는 그게 없는 이거를 제출했다. 이게 사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사기꾼. 내가 얘기할게. 이게 이준석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정계 입문할 때 누가 데리고 왔죠? 유승민이.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욕먹는 게 그거야. 아까도 서두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유영아, 이준석 이런 정말 국민들이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싫어하는 놈들을 왜 자꾸 비호하고 내치지 못하느냐. 유승민 영입 못해서 안달이 났어. 우파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하니까 장동혁 대표 주축으로 뭉치지 못하는 거야. 한탄만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된지를 보란 말이야. 이준석 이것만 사기입니까? 자, 유승민이라는 놈이 박 대통령에 사기친 거죠. 우리 이준석이가 청년 사업가다. 벤처 사업가다. 알고 봤더니 뭐야. 아고라 페이퍼 컴퍼니. 직원도 없고 회사도 없고 그렇게 박 대통령을 속여갖고 이준석이라는 놈을 정계에 입문시켜준 놈이 누구냐? 유승민. 그런 놈을 못 데리고 와서 안달이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결국은 뭐 했습니까? 이런 좌파 친이계들 이런 사기꾼들 밑바닥에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그때 당시 반대했던 이정현 당대표를 갖다 벤또를 싸갖고 다니면서 사퇴하라 그러면서 박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은 놈이 이준석 아닙니까? 박 대통령 조작으로 탄핵 구속시키고 보수의사 200여 명을 감옥에 쳐넣어서 괴멸시킨 놈이 플러스로 윤석열 정부까지 무너뜨린 놈이 한동훈인데 그런 놈을 비호하고 감싸주는데 누가 국민의힘당을 좋아하냐고. 공천 문제도 그렇고
본인들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한탄만 하지 말고 보수가 집결해서 장동혁 지도자, 장동혁이 대표로 또 국민의힘당의 지도부들이 한데 뭉쳐서 지지를 제대로 받고 중도 확장과 좌파들하고 싸우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잖아. 알면서 안 하잖아. 싫어하는 짓만 하니까 너네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누구 탓을 해? 영원한 엔두님 어서 오십시오. 할 말 시원하게 하는 빵식이 최고입니다. 나대빵님 감사합니다. MMJCC님 화목금님 유승무성 그러네. 둘이 뽀뽀하고 이제 봐봐요. 네. 유승민 김무성 뽀뽀. 술 처먹고 이질할만 하잖아요. 아우, 씨발, 돌아와. 이건 MMJC님 맞네요. 윤어게이님. 유승무성 맞네요. 여기 사진은 왼쪽부터면 무승유승이네. 아, 무성유성이네. 무성유승. 아, 둘이 진짜 뽀뽀했어. 윗입술을 깨물어 빨고 자빠졌네, 유승민이는. 이거 술 처먹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술 처먹다가? 와. 아, 진짜, 토 나옵니다, 토 나와. 윤어게이님 처음 봤어요? 저거? 저 눈이, 옛날에 저 새끼들 우리 회사에도 왔었는데, 군내 식당에 밥 처먹고 왔어요. 유승민하고 저 김무성하고. 김무성이 등치 좀 크더만.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등치가. 등치가 커요. 맞죠? 무성유승이지. 아우, 더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뽀뽀한 거죠? 합성 아니에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저 김무성하고 저 둘이 저 키스하고 저거 술 처먹고. 아, 이거 동영상도 있나? 후회가 됐대. 지랄하네. 후회된 놈이 얼굴 봐봐. 다시 저 사진을 빤히 쳐다보면서 추억을 되살리고 있잖아. 옆에 박형준이지 이거 이 새끼가. 아이 내각제 화신. 아유 다 쓰레기 새끼들. 이런 애 지지할 놈이 누가 있냐고. 막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밝혀진다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딱 치고 나오면은 그쪽으로 뭉치는 거야. 완전 단합이지. 개털되는 거지, 이 새끼들. 근데 안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절대 안 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보여드렸나 보네요. 그런 걸 봐야지 혈압이 오르거든. 혀를 빨고 있을지도 몰라요. 봐봐. 이 혀를 빨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봐봐. 자세히 봐봐, 여기. 안에 지금 쪽 빨고 있잖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쪽 빨고 있잖아. 혓바닥을 빨고 있을 수 있다니까. 어휴, 토 나와, 씨. 이거 봐. 이거 완전 빨고 있죠, 입술을. 그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토 나올 것 같아. 응? 지금 국민의힘당의 뭐 나경원부터 쭉 그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정통 보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이계 쪽이죠. 이 YS 계열 쪽, 뉴라이트라고 봐야지. 정통 보수가 아니죠. 정통 보수는 어디 처박혀 나오진 않습니다. 무서워서. 지금 한동훈계 쓰레기들이 다 나불나불 대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들을 자식을 키울 때 잘못된 걸 알고 내비두면 방치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여주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고 우리 돈으로 관용차 타고 다니고 우리 국민들 때문에 권력을 누리고 하는데 국민보다 저렇게 잘 살고 국민을 업신여기면 되겠냐 이거죠. 예? 그럼 우리가 북한의 백성 인민하고 뭐가 틀리냐 이겁니까? 우리가 월급 다 주잖아. 북한의 인민들이 월급 줍니까? 우리가 다 세금 내서 월급 주고 관용차 타게 해주고 한 달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그 보좌진 9명 플러스 관용차 월급까지 다 해갖고 수천억이 들어가요. 수천억이. 그거를 받아서 홀짝홀짝 먹으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왜 반영을 안 하냐고. 욕먹을 만하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재판이 있고 50분 오세요. 예, 안 오셔도 되고. 지금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판이 있습니다. SK와 빵식이와. 그래서 50분은 오시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냥 조용히 재판받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응원을 해 주셔야지만 뭐 안 그래도 되지만 제가 방송을 유지할 수 있고 저렇게 법적으로 재판도 하면서 좌파들과 이 악의 무리들과 싸울 수 있는 거지. 참 힘듭니다. 저 스트레스 받아요. 한번 저렇게 고소당하고 막 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식이 TV를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방송 운영하는데 애국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